육군 특수전 사령관인 곽종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피고인이 계엄 선포 당일날 오전에 상급자인 육군 특수전 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야간에 불시 훈련을 준비하라라는 말을 듣고 훈련을 준비했고 당일 야간 22시가 됐는데도 훈련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자 야간 훈련은 평소에 하지 않으니까 부대원들을 철수시키려고 하였는데 곽종근이 다시 야간 훈련을 예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훈련을 준비한 게 맞나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출동 준비 태세 점검 및 훈련을 해라고 한 거고요. 그날 저는 민원중재위원회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낮에는 훈련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상 훈련이 22시 이후에는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비상소집부터 한 거는 저녁 7시 한 50분부터 비상소집 훈련부터 해서 점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순수한 그 FTX 병력들이 나가는 훈련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다렸는데 10시가 다 돼서도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철수 지시를 했고요. 제가 철수 지시한 걸 듣고 이제 항공단에서 항공단장한테 보고를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사령관한테 보고가 돼서 사령관이 좀 더 기다리라는 식으로 훈련할 거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곽종근이 피고인에게 국회를 확보하고 봉쇄해라 이런 지시를 할 때 피고인은 국회에 북한군이 침입해서 테러가 일어난 줄 알고 이제 급히 가게 된 것이 맞나요? 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22시 31분에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정확하게 45초간 통화를 짧게 했습니다. 국회에 빨리 갈 수 있냐는 식으로 물었고 저는 이제 훈련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가서 본청 건물하고 은해관 건물을 봉쇄후 확보하라. 단장도 같이 가라. 딱 이 정도까지가 워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 제4회 공판조서 중 곽종근 증인신문조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이 얘기하기로는 당시에 피고인 김현태가 급히 출동을 준비하느라 현장 지휘에 필요한 무전기도 구비하지 않은 채 급히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곽종근이 무전기와 복장이 제대로 안 갖춘 상태에서 출동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고 사실이죠. 네, 제가 원래 저는 훈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나갈 준비가 없었는데 같이 가라는 지시로 해서 급하게 그냥 가방만 메고 나갔기 때문에 다른 무전기라든지 각종 훈련 장비들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증인신문조서에도 나오는 바가 있지만 원래 지휘관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게 맞나요? 네, 흔치 않고요. 특히 707 같은 경우는 단장이 테러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하기보다는 현장 인근에 있는 현장 지소까지는 갈 수 있지만 현장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분 106페이지 제시하면은 보통은 이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보고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 여단장들과 707 단장이 직접 가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제가는 곽종근입니다. 곽종근이 각 여단장들도 직접 주병력 있는 대로 직접 전개하고 707 단장도 가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곽종근이 707 단장 그러니까 피고인도 거기에 가라 해서 가게 된 것이죠 급하게. 네, 제가 지금까지 아는 거는 비상계엄 전후에 이제 여단장들부터 그리고 특항단장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 온 게 22, 31분이었고요. 그때 출동 지시를 간단하게 했고 저는 그때 출동하느라고 그 이유 상황을 모르는데 40몇 번의 사령부 VTC를 했습니다. 근데 그 VTC에는 707만 빠져 있었는데 곽종근 사령관은 707도 포함된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지 않아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지휘관들이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들을 수가 전혀 없었던 상태겠네요.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그거는 복귀 이후에 이제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고 사령부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각 여단 지통실에 들렸다는 그 소문이었고요. 저희는 일단 사령부랑 VT 자체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당시에
실시간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봉쇄해라 이런 것들은 당시에 테러에 준하는 위협으로부터 일차적 방어를 위한 시설 보호 임무에 속하고 피고인 역시 당일 국회를 안전하게 확보하면은 곽종근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시가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일단 수발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707을 출동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대테러 관련된 사안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시에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북한군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내부 간첩이라든지 북한 동조 세력에서 충분히 테러는 날 수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도발로 인해서 평소보다 북한과 남한의 이런 갈등이 좀 고조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이런 북한과 관련된 경계 태세가 강화된 상태였던 게 맞죠? 북한 도발 대비는 아까 일련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전사령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요. 근데 대테러 상황이라는 건 사실 불시에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테러범이 예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한 어떤 정보에서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물로 되고요. 그래서 국정원이라든지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어떤 고급 정보에서 캐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특수작전 항공당 헬기에 탑승해서 국회로 가던 중에 국회 본회의장을 차단하라거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라거나 하는 지시는 받은 바가 없죠. 네, 그런 지시는 없고요. 헬기 안이 아주 이제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내용상으로 어디쯤 가고 있냐 정도로 제가 인식을 해서 몇 분 전, 뭐 5분 전입니다. 뭐 이런 정도만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관에 이제 텔레그램 방 내용하고 엮여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령관 전화 2번 받은 직후에 2번 다 제가 좀 글을 남기는 게 이제 중복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곽종근 사령관께서 2차 통화를 하셨다는 시간은 00시 31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헬기 타고 간 시간은 한참 전입니다. 예,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곽종근 사령관도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관련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방에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뭔가 지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거는 건물 봉쇄였고 그러면 왜 봉쇄를 하나? 대테러 작전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외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내부에 뭐 인질극이나 테러가 있을 수 있다. 이 가정하에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글을 남긴 것이 봉쇄가 우선이고 외부에 들어온 사람을 막아야 된다. 그 국회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본회의장의 단어는 앞뒤 맥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의원회관으로 갔던 부대를 다시 본청 건물로 오라는 그 내용인데 본청과 본회의장을 단어를 좀 혼선해서 사용한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근데 그런 그 본회의장, 국회의원 이 2개 단어를 가지고 마치 제가 처음부터 국회의원, 본회의장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지 않냐 여기에 대한 해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헬기에서 국회로 가던 도중을 말하자면은 그때는 뭐 전혀 지시를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소음이 심해서 그런 것들도 전혀 받을 수 있을 만한 물리적인 여건도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빨리 가서 건물 봉쇄하고 확보해라, 단장도 가라 이렇게 짧은 45초 통화와 헬기에서 들리지도 않는 대화 속에서 뭐 5분 남았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도착했을 때 제가 영상을 보시면 너무 조용했고 건물 후면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병력들이 다 내리기 전에 저부터 그냥 걸어서 살살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도 없을 것처럼 보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냥 외곽에서 문만 잠그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거길 뭐 엄청난 뭐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했다고 하면 병력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대응을 갖추고 뭐 전술적으로 이동했겠지만 제가 처음에 내렸을 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몸싸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은 곽종근이 얘기했다거나 아니면은 피고인이 상상하고가 좀 다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 변화는 00시경에 제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예, 정문 코너를 돌기 전까지는 측면에 있을 때도 전혀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못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근데 코너 측면에서 정문으로 도는 순간 이제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고 이제 많은 기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트가 많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순간 당황을 했고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고 저하고 몇 명이 더 가까이 갔었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됐습니다. 욕하고 뭐 왜 왔냐 이런 대화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연하게 저는 지금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온 군인이다. 항의할 일 있으면 계엄사령부로 항의하시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지만 서로 약간 동문서답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국회 출동할 당시에 탄통이랑 연습용 수류탄, 고무볼탄, 비전기 뇌관, 도폭선,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를 챙겼다고 하는데 이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챙기는 휴대폰목이랑 장비인 게 맞나요? 그 장비들은 그날 낮에 이제 훈련에 훈련 계획에 나와 있는 훈련 용품들이었고요. 그래서 훈련 준비했던 인원, 장비, 복장 그대로 출동한 겁니다. 지금 증인신문조서 103페이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곽종근이 그 질문을 받을 때 탄통 12개 준비하고 연습용 수류탄, 고무볼탄 이런 것들을 쭉 준비했다 이렇게 했는데 707 특임단의 통상적인 훈련 품목으로서 추가된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곽종근이 말씀하신 테이저건이라든가 케이블 타이도 보통 비살상 무기를 위한 진압 훈련에서는 항상 휴대하는 품목이다라고 대답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곽종훈 사령관이 뭐 이후에 아셨을 것 같고 사령관은 이제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진압 훈련 그게 그날 낮에 부여된 임무였고요. 그게 연초부터 훈련 준비하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셨을 것 같고 도폭성, 공포탄, 내관 이런 부분은 뭐 사령관이 알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알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계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챙긴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훈련 상황에서는 충분히 챙길 수 있을 만한 휴대 장비에 별도로 추가 것이죠. 챙긴 게 아니고요. 낮에 훈련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인원, 장비, 복장, 탄약, 총 그대로 간 겁니다. 당시에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확보해라 이런 그 뭐 봉쇄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지만 본회의장이 3층에 있었고 4층은 본회의장의 방청석에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나요? 저는 끝까지 뭐 정확하게 진술을 한 게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안에 구조 본회의장이 어딘지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직 건물 봉쇄 확보 그거를 수행하다가 그거는 좀 되고 나면 사실 추가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 생각으로 빨리 봉쇄하고 보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움직였는데 그러다가 상황 종료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단은 구조를 모른 채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들어갔는데 이리저리 헤매다가 보니까 아니요 가장 예. 제가 좀 검찰 분들하고 오해했던 부분 이 부분인데요. 저는 00시 28분 9분경에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정문에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돌아서 들어가겠다. 제가 먼저 이야기했고요. 사령관이 그렇게 해라. 안전하게 해라고 해서 절대 다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29분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시해가 창문을 깨고 들어갔고 두 번째 사령관 통화가 00시 36분입니다. 예, 36분인데 계속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곽종훈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이후에 저한테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지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본회의장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문의를 하셨는데요. 통화는 00시 29분에 돌아서 정문에 가겠다. 통화를 하고 그 다음 통화는 36분에 이미 들어간 다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증인신문조서 107페이지를 제시하면은 이게 곽종근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곽종근이 뭐 국회 내부 구조를 알았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곽종근이 좀 창피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국회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봐갖고 거기 구조를 TV에서 본 모습 이외에는 구조를 모르겠다. 그리고 김현태에게도 국회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은 전혀 없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를 사전에 곽종근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아까 이렇게 해서 아는 지식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일단 들어간 것이죠. 네, 내부 구조는 전혀 알지 못했고요. 특전사나 707이 국가 중요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한 바가 없고 사전에 국회를 가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국회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국회를 둘러보던 도중에 곽종근이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멈추게 한 적이 있고 그 부분 또 사령관하고 저하고 제 조금 질문부터 끝까지 할게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그 테이저건 사용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멈추게 했고 그 다음에 국회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곽종근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너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무리하면 안 된다 하면서 또 그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곽종근의 지시를 좀 뭐 안 된다. 곽종근 사용하면 안 사령관 이 된다, 이렇게 부분에 게 저랑 있나요?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제가 29분 통화를 하고 건물을 봉쇄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간 다음에 건물 안에서 사령관하고 전화한 건 딱 3번입니다. 36분과 50분 그리고 58분 딱 3번인데요. 36분 상황은 이미 깨고 들어간 안에 있는 상태였고요. 그때 그 복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하니까 곽정근 사령관이 그 00 36분 통화에서 야 그러면 테이저 그냥 뭐 공포탄을 써서라도 들어갈 수 없냐 이렇게 말해서 제가 무기 사용은 제한된다 밀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을 거부한 다음에 밀고 그다음 들어간 데가 이제 정문 안쪽이기 때문에 2층으로 해가지고 정문 쪽으로 달려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뭐 그때 본회의장 지시 받았다면 글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 정문에 가서 소화기를 맞고 나서 복도에서 배회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배회를 하면서 다른 루트로 해서 정문으로 갈 수 없나 하고 헤매다가 보아가 뭐 3층으로 길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보아들이 시킨 대로 따라서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간 거고요. 올라갔을 때도 이게 어딘지 인식을 잘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이제 정문을 안쪽으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도 두 번째 소화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령관 전화 두 번째 온 게 50분입니다. 그때 이제 150이 넘으면 안 된다면 못 들어가겠냐 했을 때 저는 150이라는 건 숫자이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장에 느꼈을 때 들어가려면 뭔가 무리수를 줘야 됐고 인명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수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사령관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통화고요. 그리고 나서 사령관이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잘 경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3층에서는 두 번째 소화기 공격을 받고는 병력을 대기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긴 좀 그래서 도대체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나고 4층으로 저는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4층에서 58분에 전화가 와서 전기 차단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다. 네, 그렇게 하고 통상 전기 차단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갔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1시경에 부단장한테 전화해서 야 뭐 혹시 도면이나 뭐 전기차는 어떻게 하냐 한번 찾아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뭐 피드백 받은 건 없이 상황이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뭐 국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와중에도 테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약간 뭐 전혀 그 비상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정치적 상황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테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빼내야겠다 약간 그냥 명에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정치적 상황이라는 인식을 저는 끝까지 못한 이유가 저는 출동 지시받고 22시 31분 이후로 뭐 핸드폰을 일부 만지긴 했지만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 종료하고 나서 이제 전체 내용을 알게 됐고요. 처음에는 테러 상황으로 출동했고 정문에 갔을 때는 테러는 아니구나 인식을 했고 그 대신 봉쇄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보아들과 이제 힘으로 밀면서 벽을 타고 가면서 바깥으로 시민들 몰아내고 이제 봉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다칠 우려가 있어가지고 철수를 시키고 돌아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정문을 안에서 봉쇄하려고 했던 게 이제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곽종근이 피고인한테 01시 7분경 철수 지시를 내렸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피고인이 그 병력을 즉시 철수시켰고요. 근데 철수 지시를 내리기 2분 전인 01시 5분경에 처음 핸드폰을 본 게 CCTV에 나오는데 그때 돼서야 비상계엄 사태를 좀 비로소 알게 되고 이것이 테러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나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그 부분도 우리 검찰분들하고 많이 맞춰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그거는 영상으로도 대통령 증인 나갔을 때 이미 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
제가 전기를 차단하고 갔었고요. 내려갔을 때 안규백 그때 당시 의원이죠. 의원 들어오고 계셨고 저는 국회에 대한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길을 비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러고 나서 1시 3, 4분 됐을 때 뭔가 함성 소리 같은 거 좀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 뭔지 인식을 못했고 근데 1시 5분경에 그게 경비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가결됐고 군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우리 부하한테 전기 차단할 수 있는 거 찾아보라고 지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경비과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1시 4분 5분경에 이미 저 부하는 저 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고 핸드폰을 그때 꺼내가지고 처음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게 1시 5분 6분 정도 되고요. 그때 이미 부하는 전기 차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동하고 있었고요. 그 나서 제가 1시 7분에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사령관한테 지금 뭐 철수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뉴스 보니까 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사령관이 철수해. 이렇게 해서 바로 1시 8분에 무전으로 전병력 철수를 지시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안규백 의원을 들여보낸 다음에 직후에 이제 함성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그게 시간상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거든요. 직후. 그러니까 약간 해제 의결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그 소리가 뭔지 인식을 했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함성 소리를 먼저 듣고 비상계엄 그다음에 이후니까 함성이 들렸을 거고 예. 그 이후에 경비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뉴스를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철수 권유를 한 겁니다. 곽종근은 피고인에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 해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 측이 피고인이 계엄에 가담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바가 있으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한다고 의심하는 걸로 보이는데 평소 군인이었던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경우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즉 150명 이상의 결의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법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몰랐고요. 제가 그 검찰분들이 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1여단장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당연히 특전사령관이 1여단장한테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지구 단장한테도 지시했을 것이라는 것은 추론인데요. 1여단장은 차량에 있는 모습이었고 저는 현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이었고 제 모습은 TV에서 간간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이 진술한 대로 저와 1여단장한테 지시하는 모양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상계엄 해제가 된 거는 1시 정도이고 그 다음에 1시 5분경에 피고인이 처음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가 됐다는 거를 비로소 뉴스로 봤고요. 2, 3분 뒤인 01시 7분, 8분경에 곽종근과 통화를 한 다음에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테러라는 거를 인지하고 들어갔다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함성이 들리면서 비상계엄 해제가 됐다는 거는 뭐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함성이 들렸고 뉴스를 보니까 뭐 비상계엄 해제됐다. 그러니까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철수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차에서 대기하거나 아니면 사령부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했던 사람들과 달리 현장에서 뛰어다녔던 피고인은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테러로 인식하고 출동을 했고요. 정문에 갔을 때는 테러는 아니구나. 봉쇄하고 나서 보고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봉쇄만 시도하다가 상황이 종료된 게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그동안 되게 많은 증인신문이라든가 조사를 받았었고 그때마다 되게 상당히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으로서 되게 증언이 되게 중요하게 쓰여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최종적인 의견을 밝히는 자리인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한 묘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최후 변론을 할 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거나 그런 것이고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한다면은 최후 변론 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신문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저희 부대원이 기자를 포박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잘 보시면 제가 헬기에서 텔레그램 남긴 것처럼
그 시간은 00시 거의 정각이나 그 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정문에 갔을 때 이건 테러가 아니구나 인식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건 대테러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부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한 개 팀이 저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팀들한테 갑자기 이제 기자라고 하면서 사람이 달려들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대테러 작전은 작전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촬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제재하는 행동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포박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케이블 타이를 사람을 포박하라고 가져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로 국회의원을 포박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대 질문 하시겠습니까?